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로그 소문의 이 사례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기계적인 포스팅, 이렇게 광고,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뭐 대신 써주는 이런 광고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 부분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요런 거는 안 하셔야 되고요. 지금 블로그를 광고회사에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어, 그런 분들은 유사 문서나 유사 이미지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블로그와 관련해서 떠도는 여러 소문 중에서 매일 포스팅을 해야 검색 결과가 잘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소문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포스트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또 설명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기계적인 포스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흰색 글씨, 테이블 높이 조정 등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숨기는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제목이나 문서에 검색어를 의미 없이 나열해서 검색 결과에 잘 나오지 않는 점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든 검색어를 포스트에 포함시키고자 보이지 않게 검색어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 되고요. 검색어를 고려한 블로그 글쓰기라고 하지만 검색 결과를 의식해서 블로그를 운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게 그냥 꾸준하게 쓰다 보면 어떻게 전문적으로 그 고객이 선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글을 쓰다 보면 일단 블로그는 노출은 됩니다. 여기에서 뭐 상위 노출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저는 볼 때 좀 꾸준한 블로그가 상위 노출의 기회는 좀 많더라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블로그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검색 결과에 잘 나와서 많은 사용자와 소통하는 블로그가 되기를 네이버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목과 내용이 맞는 포스팅을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쁜 문서를 걸러주는 이 스팸 필터라는 게 여기는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생각하는 나쁜 문서, 그래서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좋은 문서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이버 검색에서는 나쁜 문서를 걸러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네이버에서는 스팸 필터라고 부르는데요. 나쁨 정도를 계산해서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노출 여부와 랭킹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많은 시스템 중 하나라고 하네요. 스팸 필터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스팸 필터에서는 어떤 문서를 걸러내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성 링크. 낚시성 링크란 클릭했을 때 의도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특정 동작을 발생시키는 링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동의대 부자학과라고 이렇게 부자학과 홈페이지를 위해서 링크를 걸었는데 동의대 부자학과를 이렇게 본문에 있는 동의대 부자학과 글자에 링크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걸고 들어가니까 동의대 부자학과랑은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럴 때는 낚시성 링크로 본다라는 겁니다. 또한 해당 URL을 바로 주소창에 입력했는데 정상적으로 보이더라도 특정 유입 패턴을 통해서 클릭된 경우에 비정상적인 실행을 하는 링크도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URL 패턴의 링크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뭐 링크를 많이 걸면 안 좋다. 뭐 링크는 한두 개 정도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불법 콘텐츠 링크도 스팸 필터로 걸러냅니다. 성인 콘텐츠, 도박 사이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링크들은 영상물이나 음원 등 저작권을 위반하는 콘텐츠로 연결되기 때문에 스팸으로 간주해서 이러한 링크가 사용된 포스터는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 네이버 AI가 정말 똑똑하거든요. 또 대량의 링크가 한 포스트 혹은 한 블로그에 포함된 경우도 스팸 필터에 의해서 스팸 문서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선 수준에 한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거의 대부분 링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쁜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더라도 스팸 문서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 링크도 못 끊어요. 뭐 그셔도 됩니다. 근데 자주 걸면 안 되고요. 뭐 일주일에 한 개 정도 신문 링크 거시고 그 신문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까지 적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반복 사용된 동일한 링크를 많은 포스트에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도 스팸 필터에서 스팸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모든 포스트가 기성정, 링크인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포스트 내용과 상관없이 특정 URL을 모든 블로그 포스트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잘 모르는 링크를 블로그에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락시성 링크 사례도 말씀드린 바와 있다 같이 특정 패턴에만 동작하는 링크도 있기 때문에 외부 링크 사용은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링크를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면 괜찮고요. 상업성 링크 넣으면 될까요? 스팸성 링크가 아니라면 상업적 목적의 링크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블로그 포스팅 할 때 링크 그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일단 설명에는 들었을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유튜브를 링크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또한 내용 자체가 블로그 포스팅 내용 자체가 유튜브 내용이랑 맞아야 되겠죠. 그렇게 넣는 거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뭐 내 홈페이지를 건다. 아니면 내가 판매하는 어떤 옷 아니면 어떤 물품들의 링크를 건다. 단 내 본문 내용과 관련성 있는 링크를 거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미지에 링크를 걸면 안 된다. 이미지에 링크는 많이 겁니다. 이미지에 많이 거는데 이런 소문은 또 왜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미지에 링크를 걸면 안 좋다라는 소문과 반대로 이미지에 링크를 걸면 안 된다라는 소문도 있다고 하네요. 해당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하는지 방문자가 알 수 있다면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링크를 클릭한 방문자의 예상과 다른 동작을 발생시키는 링크라면 앞쪽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스팸 문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에 링크를 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하다면 클릭 이런 거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담하시려면 연결하세요 해서 제가 링크를 겁니다. 이런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는 링크는 수많은 방문자들의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하는지 명확한 표시를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블로그 잠시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블로그로 들어갔어요. 글쓰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링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건 이미지에 링크 거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제가 아무거나 하나만 좀 불러오려고 하는데 불러올 게 없네요. 일단은 제가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한번 불러오고 싶은데 네이버 마이박스 자 여기 있네. 자 여기에 지금 링크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요게 이미지의 링크거든요. 그럼 이 이미지에는 뭐라고 써가야 됩니까? 한신부동산 소장 김혜경과 상담하려면 여기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하고 링크를 겁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링크를 걸면 되겠죠. 자, 이 링크 위에 보면
작은 링크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클릭하면 URL을 입력하세요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TEL 영어로요. 소문자입니다. TEL 소문자 걸고요. 010-4546-2332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이게 체크하는 거 있죠. 입력 클릭하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는 게 표시가 납니다.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여기서는 안 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연결을 하면 내 전화번호와 연결이 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링크 거는 거 말했잖아요. 여기를 클릭해서 상담하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에도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일단 텍스트니까 제가 글자를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B 좀 진하게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텍스트에 링크를 걸겠습니다. 요 링크는 내가 전화번호를 거는 링크는 여기 작은 링크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TEL 해서 010-4546-2332 해서 이렇게 오른쪽 체크를 하면 자, 이렇게 금방 우리 이미지에서는 표시가 안 나지만 여기 텍스트에서는 링크 걸린 게 이렇게 색깔이 탁 달라지죠. 자, 요겁니다. 요 작은 링크 걸기. 자, 전화번호 링크 걸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TEL 소문자 적고요. 똔똔 010-4546-2332 이렇게 여기 링크를 걸고요. 오른쪽 가서 뭐 링크 완료가 있었죠. 완료 체크.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이 작은 거 있죠. 여기에 URL 입력하세요를 전화번호를 요구를 하면 일단 여기에 전화번호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바로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금방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이니까 일단 알고 계시고요. 저작권에 위배되는 이미지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 저작권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매번 강조하는데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미지를 블로그 포스트에 이용하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 이미지도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유해 이미지란 음란 이미지, 반사회적 이미지, 도박 이게 스팸 필터로 다 걸러내는 겁니다. 그죠? 등을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이미지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포함한 문서는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 이미지로 설정한 이미지가 너무 작으면 썸네일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작은 이미지를 억지로 늘려서 노출하면 검색 결과에 품질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특정 사이즈 이상의 이미지만 썸네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썸네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 이게 제 블로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블로그들입니다. 여기가 지금 썸네일로 나와 있는 것들의 크기가 미리 캔버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죠. 여기서 많은 썸네일들을 거의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리 캔버스에서 사이즈를 1080 곱하기 1080 픽셀 이렇게 해서 하면 요 사이즈가 나오고 요 사이즈에서 한 3줄이나 4줄 정도만 적으면 요 안에 정확하게 글자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여기에서 말한 너무 작은 이미지는 노출에 문제가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가로 40픽셀 이상, 세로 40픽셀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제가 1080 했잖아요. 뭐 그다지 근데 40픽셀 이상에서 뭐 60픽셀 하겠습니까? 이게 40픽셀 이상도 의외로 별로 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작으면 썸네일 글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 미리 캔버스에서 말한 1080 사이즈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너무 길거나 납작한 이미지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크게 차이 나는 경우에도 썸네일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가로가 유난히 길거나 반대로 세로가 유난히 긴 경우에 검색 결과에서 해당 이미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의 이미지 역시 검색 결과에 썸네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블로그 이미지가 이미지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불법 유해성 정보를 이미지로 생산되고 있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지 검색 결과는 다른 검색 결과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필터링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로그에서 링크 사용하기 포스트에서 스팸 필터를 소개하면서 필터링을 강화할수록 스팸 민트로 노출 확률은 줄어들지만 검색 결과의 다양성도 함께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은 불법 유해성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터링의 강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미지를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게 아니고 김혜경이 소개를 하는 어떤 사진을 찍었대요. 그런데 이게 김혜경이라는 사람을 찍었는데 여기 내용은 김혜경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에서 일단은 마이너스 1점 아니면 마이너스 5점 또 뭐 아니면 노출이 안 되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특히 사람 얼굴 같은 경우는 네이버 AI가 이거 잘 좀 찾아낸다고 하니까 이미지의 중요성이 엄청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가급적 모자이크를 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큰 이미지 뭐를 사용하면 안 된다. 아까 작은 이미지도 안 된다 했지만 큰 이미지 사용도 안 됩니다. 1024, 768 픽셀 이미지가 더 상위에 노출된다고 하죠. 너무 큰 것보다 이거는 그 가로 세로가 다른 건데요. 뭐 이 정도도 나쁘지도 않고 저는 정사각형의 그 블로그 썸네일을 쓰기 때문에 1080을 했는데요. 뭐 이 정도의 크기를 쓰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관련된 이미지와 관련된 블로그 소문들 뭐가 소문들이 진짜 많네요. 저도 보니까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사용해서 포스팅하면 안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합니다. 일단은 동일한 이미지는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문서로 판결이 되겠죠. 그래서 내 블로그는 유사문서는 안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유사 이미지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로그의 정체성이나 특정 포스터들의 일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명과 비슷한 역할로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네이버 AI가 유사 문서, 유사 이미지 판독을 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찍은 사진을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블로그를 많이 혹은 적게 사용할수록 좋다. 블로그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용의 전달과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집 내부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 꽤 효과적인데 내부가 깔끔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내부 사진을 찍기가 어떨 때는 조금 갑갑할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좋다는 소문 때문에 필요 없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필요 없는 이미지 사용은 방문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이미지 사용은 검색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내용과 유사한 이미지를 써야지 본문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미지를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특히 다른 추출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 이미지로 인해서 유사문서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유사문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색 이용자들이 기피하는 블로그 이미지, 홍보성 문구로 제작한 이미지, 홍보성 문구 텍스트 이미지를 이미지로 제작해서
블로그 포스팅에 사용한 경우에는 본문 내용과 무관하게 정보성이 결연된다고 해서 단순 광고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내용과 무관한 컨셉이 반복 사용된 이미지. 이미지도 내용과 유사하게 써야지 내용과 이렇게 동떨어진 이미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미지의 원본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 특정 정보를 이미지에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블로그의 저작물이 아닌 이미지에 대한 내용과 무관한 문구를 반복 사용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블로그로 인식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불필요하게 삽입된 이미지. 아무리 품질이 좋은 고해상도 이미지라 하더라도 본문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이 없이 사용된 이미지는 오히려 문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적재적소에 사용된 이미지는 전반적인 문서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 대한 나쁜 소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좀 해소되셨나요? 예, 제가 이미지를 저도 뭐 가급적 5장을 써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요번에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본 게 있어요. 실험을 해볼 때 요거 뭐더라? 제가 이거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소속 자, 이 글 보면 여기에 제가 3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보면 캡처 부분이 많고요. 캡처가 많고 원 이미지는 요거 하나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캡처를 쓰지 마라라는 사람도 있기도 하기는 했지만 제가 캡처를 쓰면서 글을 일단 길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상일리 노출이 돼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요거 아니고요. 이건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제는 모든 지역에 모든 거래에 지금 뭐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증빙 서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뭐더라 그 국토부 발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열받아 가지고 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한 개만 적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지금 이게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 계획서 제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블로그로 보시면 지금은 안 나오네. 이제 이게 밑에 있네요. 여기도 지금 10개 아니라서 지금 상위 노출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 장만 넣어도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상위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둘, 넷, 6번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정확한 이미지 같으면 그다지 뭐 유사 이미지를 쓸 만큼 많이 갖다 넣지 않아도 이렇게 노출되더라라는 걸 제가 요 글을 써먹고 검색을 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는 내 본문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이미지를 서셔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미지는 유사 이미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 또 하나, 저작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 또한 우리가 좀 안 해야 될, 블로그를 할 때 안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